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속에서 독성을 파악하고 멀리해야 할 이유를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사귀다 보면 종종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대해 불만과 비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주변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거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본인의 오해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판적인 태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항상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떠올렸다. 친구는 매번 만나면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고 상황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가 새로 시작한 취미에 대해서도 그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하냐라며 비판했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도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폄하했다. 처음에는 이런 성향을 단순한 성격의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르신은 이런 대화가 본인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판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끊임없이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시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비판이 지나치게 많거나 일방적일 때 이는 상대방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감정적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어르신은 친구의 비판적인 성향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친구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 취향, 행동을 평가하고는 했고 특히나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비하하는 경향이 강했다. 처음에는 그저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와의 대화에서 편안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긴장감이 생겼다. 어르신은 그 친구와의 만남을 피하거나 대화를 줄이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자신이 더 자유롭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판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끔은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오랜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비판이 지나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둘, 해결책 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사람들 중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며 그로 인해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심리적으로 피로해질 수 있다. 문제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지만 대화가 항상 불평으로만 채워질 때는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워지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불평이 지속되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울 의사가 있는 사람들조차 지쳐 멀어지게 만든다. 한 어르신은 오랜 지인 중 한 명이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 지인은 항상 본인의 삶과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다며 식단을 바꾸거나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불평하면서도 어떤 변화를 주려 하지 않았다. 그 어르신은 처음에는 친구를 위해 위로하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지만 결국 매번 같은 불평을 들으면서 자신까지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회상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신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리학자는 불평만 늘어놓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있을 경우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설명하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어르신은 불평하는 친구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친구는 항상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불평했지만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기대기만 했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대화를 들어주었지만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자신도 지치고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어르신은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고 불평이 아닌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면서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화의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불평이 계속될 때는 부드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물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만 지원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셋. 미묘한 빈정거림과 소극적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빈정거림이나 소극적 공격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말하거나 농담처럼 던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 안에 감춰진 비난과 불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해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극적 공격성은 분노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계속받는 사람은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가 항상 농담이나 가벼운 말투로 빈정거리는 식의 말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목표를 세울 때마다 그 친구는 아직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나거나 그거 해봤자 별로 도움 안 될 텐데 라는 식으로 말하며 비웃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자신의 모든 시도를 깎아내리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어르신은 그 친구와의 만남에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소극적 공격성이나 빈정거림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대인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공격성은 감정적으로 사람을 소모시키며 장기적으로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에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빈정거림이나 간접적인 비난이 반복된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넘기기보다는 분명하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하며 자기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다른 어르신은 친구나 가족 중에 소극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늘 어르신이 하는 일에 대해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던지면서도 그것이 농담기라고 말하며 자신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어르신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자꾸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어르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점차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고 불편한 대화가 계속될 때는 조용히 대화를 종료하거나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한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극적 공격성을 감지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 위한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소극적 공격성은 직설적인 비난과는 달리 은근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상대방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 이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관계의 공감을 위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소극적 공격성에 노출되었을 때는 그 말이 자신에게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빈정거림이 잦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변에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권장한다. 넷. 너무 예민해 혹은 그냥 농담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려는 의도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또는 그냥 농담이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정당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는 그 감정이 중요하고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기본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항상 그냥 농담이야, 예민하게 굴지 마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친구는 어르신에게 가끔씩 예민한 주제에 대해 농담을 던지곤 했는데 어르신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곧바로 너무 예민하다라고 반응했다. 처음에는 정말로 자신이 예민한 걸까 자책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느끼게 되었다. 결국 어르신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기 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심리학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처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자신의 감정이 과민 반응이 아닌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 느낌이 실제로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어르신은 가족 중 한 명이 늘 자신에게 그 정도로 화낼 일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갈등을 피하려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가족이 던진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어르신이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는 항상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했다. 이러한 대화 패턴이 반복되면서 어르신은 자신의 감정이 묵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그 가족에게 표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그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어르신은 자신을 지지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감정이 무시되었을 때 그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으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심리학자는 감정은 우리의 내면에서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할 경우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본인의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위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신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권장한다. 5.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 성과를 폄하하거나 축소시키기도 한다.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가 자신의 성취를 축하해주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렸다. 어르신은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하를 해주었지만 유독 가까운 친구 한 명의 반응이 냉담했다. 그 친구는 축하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그 나이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말로 어르신의 노력을 평가절하했다. 처음에는 친구가 농담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후에도 친구가 어르신의 다른 성과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자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어르신은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고 자신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심리학자는 성공을 축하받지 못하거나 폄하담하는 경험은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낮출 수 있으며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을 받을 때 심리적인 타격이 큽니다 라고 설명한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성취를 응원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어르신은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손자가 학업에서 큰 성과를 이룬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가족 중 일부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경험을 회상했다. 어르신은 손자가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가족에게 전했고 대부분의 가족은 축하해 주었지만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은 오히려 그 정도로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말로 그 순간을 축소시켰다. 그 말에 어르신은 상처를 받았고 가족에게서조차 응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실망했다. 이후 어르신은 손자의 성취를 기뻐해주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긍정적인 감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거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인정받고 축하받지 못할 때는 상대방의 태도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심리학자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고 지지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일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의 건강성을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르신들은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무관심하거나 질투로 가득 찬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기 성취를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성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6. 나는 원래 그래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원래 그래 혹은 그게 내 성격이야 라고 말하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성격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이는 결국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지 못하게 하고 상호 존중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가 항상 자신이 예민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할 때마다 난 원래 성격이 그래 라는 말을 반복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친구는 자주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지적에 대해 내가 원래 그렇다니까 라고 반응하며 변화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르신은 친구의 이 같은 태도에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어르신은 친구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그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성격이나 본성으로 치부할 때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심리학자는 변화를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소모시킵니다. 그들은 문제를 자신이 아닌 외부로 돌리기 때문에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어르신은 가족 중 한 명이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자신을 방어하는 태도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을 회상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 사람은 종종 불편한 주제를 꺼내거나 무례한 농담을 하면서도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게 항상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어르신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자신이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어려웠고 결국 그와의 만남을 최소화하기 시작했다. 어르신은 이후 자신의 감정을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스스로의 성격을 이유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관계에서 상호 존중이 중요한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존중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대인관계 전문가들은 자신의 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피로와 갈등을 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런 사람들과는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조언한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어르신들은 상대방이 변화를 거부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나는 원래 그래 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을 무시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과 불편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이래고 과거의 실수를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과거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그로 인해 오해를 점하려 하거나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과거의 잘못 속에 묶어두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되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지만 이를 자주 상기시킴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감정적 학대의 한 형태로 여겨질 수 있다.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가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언급하며 자신을 무시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친구는 어르신이 몇 년 전에 저지른 작은 실수를 종종 농담 삼아 꺼내며 어르신이 결정을 잘못 내렸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지만 반복되는 언급에 어르신은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이 여전히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어르신은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점차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르신은 자신을 지지하고 현재의 모습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언급하는 행동이 상대방의 심리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심리학자는 과거의 실수를 자주 상기시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라며 이러한 행동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과는 관계의 건강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어르신은 가족 모임에서 자주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가족 구성원은 어르신이 과거에 했던 결정을 항상 비판하며 그로 인해 가족 모임이 불편해지기 일쑤였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과거에 사업을 시작하려다 실패한 경험을 종종 언급하며 그때 그 결정을 했던 건 정말 실수였지라는 말을 반복했다. 어르신은 매번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무안해지고 자책하게 되었고 결국 가족 모임에서도 점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어르신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족 모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관계가 가족이거나 오랜 친구 사이일수록 이런 언급이 빈번해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자신의 실수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필요하다면 그 대화가 불쾌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어르신들은 과거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는 지나간 일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8.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나 외부 요인에 팔을 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며 자신이 아닌 다른 이유로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관계에서 성장을 방해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피로감을 주게 된다.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는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관계에서 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관계 자체를 약화시킨다.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가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친구는 종종 약속 시간에 늦거나 약속을 취소하면서도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 라거나 갑자기 일이 생겼어 같은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친구를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친구의 변명에 지쳐갔다. 매번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친구는 외부 요인에 팔을 돌렸고 결국 어르신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점점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감정적 소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심리학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이관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방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며 지속적인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이러한 태도는 관계의 발전을 막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습니다 라며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또 다른 어르신은 가족 중 한 명이 항상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가족 구성원은 가정 내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기보다는 항상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그랬잖아 라며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처음에는 어르신도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반복되는 책임 회피에 결국 지쳐버렸고 그와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르신은 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고 대화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감정을 지키기 위해 주제를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매부로 돌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사정하고 필요할 경우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에게 불만을 쌓이게 하며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정서적인 피로와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경고한다. 그는 또한 그들의 책임 회피가 반복될 때는 솔직하게 그들의 태도가 불편함을 야기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인식하게 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한다. 어르신들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으며 결국 자신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반복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모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방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시청자 여러분은 관계에서 어떤 책임 회피의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